잠시 후 여러분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면서 물가가 급등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휴전이 성립된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의 처리에 주력하였으며 전후 복구 작업에 집중하여 1957년까지 파괴되었던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 대부분을 복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습니다. 1948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 필수품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기본 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조받은 물품은 한국 내에서 가공되어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등 중요 산업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와 같은 기관시설도 점차 복구되어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량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밀과 면화 생산이 위축되었고 농촌 실업이 증가하며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달은 부진하였고 원조 물품 판매로 얻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에 사용되면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었습니다. 1950년 말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자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기존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7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자유당은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 조직과 헌병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여당이 추진한 대통령 직선제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 책임제안을 발췌하고 절충하여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1952년 통과된 발췌 개헌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방식의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자신을 예외로 하는 삼선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를 위한 개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한 표가 부족한 135표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3석 중 3분의 2는 135.333이지만 이를 4-4-5입하면 135석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제55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4.4.5입 개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후보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의 30%라는 높은 득표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장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 축소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대구의 2.28 민주운동, 대전의 3.8 민주의거, 마산의 3.15 의거 등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며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함에 따라 이승만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6세의 고령이었고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계획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국민들은 자유당의 명백한 선거 개입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마산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사태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인 4월 11일 마산 시위 중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결국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정치폭력배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한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하였고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 물리대의 4.19 선언문을 통해 4.19 혁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이와 같이 대학교수단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면 내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